여러분께서 목 빠지게 기다린 요일이 왔습니다. 목요일이죠. 또 그 남자를 만나러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허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목 빠지게 기다렸다. 목요일이 왔네요. 아, 이번 주도 다사다난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은 나는 너무 부족해. 아, 그래요? 네, 막 저희가 2주에 한 장면이라든지 이달의 이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여러분 이번 주는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저희는 더 힘차게 이 일상을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도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네요. 네. 지금 지수가 전반적으로 뭐 0.1% 코스피, 코스닥은 0.4%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삼성전자가 2% 부근에서 이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주 2%, 하이닉스도 거의 3%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네.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어제 네. 저희가 뭐 개장을 좀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 많이 빠지면 서킷 걸리는 거 아니야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사를 보면은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시장을 열지 말지 7시 반까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열었는데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선아 씨 이럴 때는 어떻게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한번 쓱 가볼까요? 아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새가슴이어서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야수의 심장 가진 우리 쿨지훈 부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부장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격동의 시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뭐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동접자 수가 좀 줄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좀 결론적인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할 게 있으니까요. 뭐 그만두신다는 아니요. 그거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얘기 서두에 해주신다고 잠시만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쫙 빠지는데 정치 테마주만 이렇게 날개 달고 상한가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늘 얘기하는 건 정치 테마주의 말로는 좋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래 왔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이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약간 정치 테마주로 좀 쏠린 것도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 종목들 여전히 오늘도 선방은 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저께부터 계속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요동이 치고 있는 모습들,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 과거 사례를 좀 뒤져봐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 2016년이죠. 그 사례를 빗대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와 지금 상황의 차이점은 수출이 개선되는 그 당시였고 지금은 수출이 좀 둔화되는 시기여서 매크로 단에서 좀 차이는 좀 있지만 그 당시의 주도주는 반도체였다. 반도체였고 제가 오늘 우리 시장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변심을 했습니다. 그저께는 외국인이 기환을 해주셔서 맞아요. 너무나 눈물나게 감사드렸는데 어제는 최근에 매수한 양의 한 3분의 1을 덜어내셨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덜어내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제 그만 좀 덜어내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그 2016년에 주도주의 기환이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평행이론 다시 똑같이 반복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반도체를 좀 줍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게 나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적 불안감 속에서 누구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저희 반도체 섹터 특히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년 2월 3일 날 이재용 회장의 사법적 어떤 그런 리스크가 소멸되느냐 아니면 더 점증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간의 이런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 다소 사법적 리스크는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간밤에 마벨에서 실적 발표에서 간밤에 23%나 급등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AI 좋습니다. 그런데요. non AI 사업부 실적이 개선될 것 같아요. 라는 코멘트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레거시 AI 좋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를 2025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어떤 S 애널리스트 분들은 내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영업이익은 20조로 평가를 했고 가장 불리시하게 보신 분들은 35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조라고 봤을 때 자산총액 60개 더하면 80조. 거기서 1.2배 멀티플 적용하면 딱 시가총액 100조거든요. 그리고 35조로 만약에 불리시하게 본 거를 적용해버리면 자산총액 95조니까 1.2배 곱하면 지금 시가총액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누구는 20조를 보고 누구는 35조를 보는 거냐면 결국 레거시의 가격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레거시라고 하는 DDR4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될 건지. 근데 문제는 뭐 미중력의 어떤 관세 얘기들 뭐 이런 레거시의 가격 다운, 디램 가격 다운, 낸드 업황 다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북밸류에 다 가격에 지금 녹여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3배가 높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2배 높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적용해보면 지금부터 반도체를 줍줍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오전에 고객하고 약간 토킹 어바웃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반도체 줍줍. 네, 저 일단 먼저 반도체 오늘 줍줍부터. 투톱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예. 강한 흐름 오늘 그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고 간밤에 미증시는 뭐 일제일 상승했고 경신하는 흐름. 뭐 네. 다우도 신고가 쓰고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따라가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지금 정치적으로 좀 드리워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뭐 체안펀드, 증안펀드 무한정으로 유동성 공급하겠다, 안정될 때까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 뭔가 안심하는 심리적인 역할 말고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이제 연기금 우리 형님들이 조금씩 매수해 주고 맞아요. 있고, 네. 뭐 증안 펀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들어와야 되고 좀 약간 시간적인 좀 레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투입은 못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한은에서는 RP를 보통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이런 행위에 있어서 그쵸. 보통은 사들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어떤 서민들에 대한 대출 행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연해지는 그런 스탠스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좀 불을 좀 지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무제한 공급이라는 단어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투자, 결국 그들도 투자의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무작정 뭐 깨졌으면은 이걸 계속 부면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는 논리. 만약에 그렇게 접근이 되면은 이거는 그 효과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지수단으로 봤을 때는 한 400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막아주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펀드 공적 자금에 대한 펀드들이 이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금들은 아니고요. 보수적인 스탠스의 자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은 탄탄하게 좀 막아줄 수 네, 있다. 그 정도예요. V자로는 네,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다. 네. 근데 밑에 받쳐만 주면 뭐하냐고. 올라갈 힘이 없는데 떨어지지 마라 약간 이러고만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반도체 주식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한 그러니까. 거예요. 예. 과거로 잠깐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이번에 44년 만에, 45년 45년 만에 네.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다고 하는데 뭐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처음이다. 너 내 생에 계엄령이라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부장님, 우리 과거 뭐 국가 비상사태 때는 코스피, 코스닥 뭐 경제 영향이라든지 좀 복기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굳이 찾아보자면 보이는 화면 한번 2004년에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로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네. 과거사를 좀 볼게요. 이거는 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뭐 거의 완전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장표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2016년과 2017년에 요 코스피 주의를 보시면요. 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지금 2016년 12월 9일 날 9일 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었죠.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당선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서 무려 외국인들은 8조 181억을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줬고요. 네. 자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나오나요? 거예요. 좀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계속, 하시니까 말씀해 주신 자료를 그렇죠. 조금 있다가 저희가 참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그 결국에는 박근혜 현직 대통령의 사상 최초 피의자 입건하면서 이런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서 나오네요. 네. 예, 이 시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제가 요거는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시기 관련된 추이기 있지만 제가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스닥 개념으로 보면 네. 이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8일 날 선거가 있었고 맞네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 12월 8일 시점부터 코스닥이 무려 13개월 동안 60%가 올랐어요. 코스닥 여기 자료는 없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네. 60%요? 코스닥만. 와. 그러니까 어떤 공교롭게도 지금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후 지금 계엄령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부터 네. 만약에 과거를 답습하게 되면.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례가 가장 가까운 사례에서 보면은 대통령 탄핵 시기 코스피 추이를 여러분이 자료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도 지수의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지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수출 데이터 굉장히 우상향으로 점점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이 당시의 주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리포트 하나가 또 나왔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N2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비상계엄령 사태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시각은 정말 다양하고 분석은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인데 자사에서 나온 리포트니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케이스의 하나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정책적인 부재 속에서 약간 긴축하는 모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컨센을 다 뒤엎은 은 인하라는 카드를 썼던 것도 결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가계대출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썼는데 이럴수록 오히려 재정에 대한 확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풀어주는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를 쓸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소멸하는 분위기로 점점 얘기하는 것들도 그러한 일맥상통한 부분들일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화해 무드는 아니더라도 아마 여야 간에 이런 정책적, 왜냐면 국민들의 어떤 안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싸움보다도 지금은 단합할 때고 최대한 지금 이제 뭐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카드를 쓰겠죠. 오히려 탄핵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그러면 금투세도 폐지하고 상법도 개정하고 이 코인 관련된 것 세금도 유예하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민주당은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이런 불안감 그리고 어제도 보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탄핵을 받겠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 장중까지 분위기는 이건 무조건 탄핵이다. 무조건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네. 이건 그래서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터 움직임 보세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런 강행수를 띄었던 거는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작용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에 관련된 것도 축 삭감해버리고 뭐 대왕거래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재생 관련된 약간 이런 녹색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섹터들이 뭐 태양광도 좀 움직였고 원전은 몰락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변동성은 어제보다는 이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섹터별의 차별성은 좀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팅창에
뭐 부천커피님도 상황이 그때랑 다르죠. 뭐 매버릭님도 상황이 다르긴 해요. 뭐 부천커피님은 또 특히나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거에 좀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던 시기에 지수 흐름을 이제 짚어주셨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기회다라고 앞서서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와 지금 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을 좀 찾자면, 그때는 그래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적으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위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도 1%대가 제시가 되면서 1%대 성장은 굉장히 저성장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렇죠.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랑 다르다, 좀 좋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꼭 그때와 같을까? 뭐 이런 물음표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상장 기업들의 어닝은 당연히 2024년보다 높은 건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들면 네. 내년 2분기가 되면 그러니까 2026년에 HBM 물량의 계약이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가 되면 적정 수준의 리즈너블한 재고량이 확보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뭐 한 8조 정도, 뭐 실적은 뭐 오락가락하지만 삼성전자는 누구나 다 지금 9조 언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9조 이상 나오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로 아마 시장은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전약 후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의 컨콜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HBM에 관련된 4, 요 수준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경쟁사 3개가 다 진입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력으로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CXMT, 중국에 대한 레거시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투입되는 그런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캐펙스 부분만 보면 거의 마이크론 테크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뭐 HBM이나 이번에 HBM 관련돼서도 아마 얘네들은 생산이 아마 원활하게 수율로 다 올라오면서 정상적인 생산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제재 관련된 리스트에도 CXMT는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 HBM은 아마 편입될 리스트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여러분 극단한 너무 그 흑단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버리는 카드를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지금부터 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러니까 가장 세게 본 데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목표가 30만 원 그대로 있는데도 하우스도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한 20만 원 한 중반대거든요. 전 충분히 도달 가능성 있는 섹터가 전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환이에요. 공격적인 증설은 못해요. 하지만 공정 과정의 전환이거든요.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쉽게 공정 과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지금 오늘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장공들 2개가 있어요. 장비와 삼성 메디슨이라는 소위 말해서 AI 의료 관련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뭐 루니, 뷰노, 뭐 이런 회사, JK 이런 회사 진짜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그룹에서는 결국 내년의 화두는 신약 개발, 뭐 CDMO, 삼성바이오 너무 잘하지만 네.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들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설정한 펀드가 하나 있어요. AI 의료 관련된 펀드가 한 2,400억 설정된 게 있거든요. 이거 뭐에 쓰겠습니까? 전부 다 이 금액을 다 M&A로 쓰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해서 할 것. 지금 잘하고 있는 AI 의료 관련된 회사들을 하나씩 지분 투자하면서 사들이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곳은 바로 장비에 대한 신규 주문입니다. 공정의 전환이 빨리 필요합니다. 뭐 1B에서 1A로 넘어가는 이 공정 과정, P4로 가는 이 공정 과정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내년 상반기에 도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의 일부 종목들은 지금 5% 이상 세게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스마트 머니들의 선침해라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IT 장비주들의 실적들 보시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투심 때문에
삼성전자 어닝 하향,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 중간에 샌드위치적인 그쵸. 한국의 입장, 그다음에 전체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간밤에 드디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0일선 찍고 쫙 반등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돼서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다 신고가예요. 팔란티어는 기본이고 어제 셀스포스 보십시오. 엄청난 강한 상승세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나스닥도 좀 좋은 흐름이지만 캐나다도 신고가, 독일도 신고가, 다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섹터를 다 마음껏 끼고 보면은 반드시 반도체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점들을 확인해 본다라면 지금 우리 환율도 지금 1,410원대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아마 환율도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하는 그런 흐름들도 당국에서는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생각지 못한 약간 컨티전시한 그 변수만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상적인 시장의 도래 아마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어제 한 대 맞고 오늘 더 한 대 또 맞고는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건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하락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 내일부터는 다시 또 레벨업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드 올리고 계속 쳐맞고 계세요. 네. 아 슬프다. 맷집 키워. 왜냐하면 이렇게 가드 맞고 쳐맞으면 그렇게 세게 때려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어퍼컷 훅 한번 때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야간에 아니 여당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 관심사이고요. ISA 계좌에 대한 그 세금 혜택 이런 제도도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두 당의 공통적인 그 교집합은 이쪽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밸류 관련된 만약에 낙폭과대 종목들 나오면 이쪽도 충분히 계좌 단에서는 아마 없으신 분들 편입하셔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이 아프대. 그만 때려. 아파. 피해 있으면 안 돼요. 안 맞고. 아프죠. 피해 있으면 안 돼. 근데 저희가 사실 이번 주가 좀 유독 그러는 것 같은데 경제 방송에 누가 정치를 묻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경제라는 게 원래 정치랑 같이 정치, 가는 거고, 문화, 뭐 각종 외교 다 영향을 받는 게 경제니까. 거기다가 이번에는 밸류업 외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계엄령 외쳐버리니까 너무 또 힘든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목 빠지는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모시기 힘들어요. 쿨존 부장 바쁜데 여러분 오늘은 실시간 상담. 이 상황에서 내 지금 종목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 끝나고 시간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상담도 실시간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장님 좀 여쭤보면은 이번 이제 계엄 사태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보면은 뭐 내년 2분기까지는 외국인들 자금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시장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2분기까지 내년 2분기까지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신뢰는 깨졌다고 생각해요. 신용도도 저는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약간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한 65% 차지하는 정도의 막강한 그 영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은 한 2%가 안 될 겁니다. 1점 몇 프로 될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수급적인 키포인트는 개인도 아니고요. 공적 자금 이런 시장 안정 자금 펀드도 아니고요. 우리 외국인들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이머징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뷰도 그렇게 썩 섹시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중립 이하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매크로적인 움직임과 금리 인하 이 스탠스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표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내년 한 4월, 5월까지 만약에 불거진다라면 정치적 변수는 있겠죠. 그거는 상단을 아마 막을 만한 이슈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주말에 시위 격화된다, 주식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주식시장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굉장히 또 스마트한 놈이기도 합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 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수급 상황에서 보면 사실 10시 반 이후에 이제 수급이 보통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딱 10시 30분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네. 코스닥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한 800억 수준의 매도를 오전에 후다닥 정리하시고 더 안 파시네요. 그런 부분들이고 거래소 시장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준의 양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선물은 좀 플러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변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섹터 간에 명암이 있고 온도차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인덱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2,400 정도 초반에 오면 계속 아마 방어적인 흐름들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도 물론 환율이 변수겠죠. 네. 근데 환율도요. 저희가 NH하우스뷰는 내년 환율 전망 때 저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1,350원 언더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환율이 내려가려면 즉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 한국 사람들이 또는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해외 자금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환율은 좀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뭐 만약에 미국 시장의 밸류가 너무 고밸류니까 더 이상 해외 주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외국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 요게 이제 좀 새 목표이긴 한데 충분히 가치적인 변만 봤을 때는 가장 싼 가격.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뭐 용돈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어. 이거 사고 싶어. 근데 이제 시장을 가면요, 싼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잘 안 사요. 싸네. 사장님 너무 싸네. 잘 봤어요. 사장님 이거 가지고 나무 이렇게 하고 안 사고 가는 거야? 이게 만져만 보고. 아우 상인 입장에서는 아우 정말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 형님들이 아유 싼 게 비지떡이야 한국 안 사. 그러면서 백화점을 가셔서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그걸 사시는 건가 아닌 건지. 다 다른 데 가고. 그래서 그런 상황만 발생 안 하면 네. 충분히 싼 것들은 많이 있는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은 트게 해주는 외국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뭐 킴님은 예감이 안 좋다 하시는데 또 추른양님은 야수의 심장으로 사야죠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요. 앞서서 뭐 이하늘님도 몰라 난 죽을 거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다 이런 게 시장이죠. 네. 그리고 정치 상황도 물론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좀 불확실성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진행합니다. 네. 계속 흘러가고 시장은 살아있고 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나가야 하고요. 그럼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솔브레이븐 홀딩스 올려주신 분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여러분들 종목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만나고 올까요? 그럴까요? 렛츠 광고 타임. 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근데 진짜 시장이 힘들긴 힘든가 봐요. 지갑 사정도 그렇고 시장은 살아있습니다. 우린 여기 살아나가야 됩니다 했는데 난 이미 죽었다 이 자식아. 아니 아까 부장님이 가드 얘기하고 막 이거 얘기하신 게 좀 파장이 커요. 고만 때리라고 많이 아프다고. 아니 솔직하게 저는 맞을 준비 돼 있거든요. 네. 아니 공격하는 법을 알려줘야 나도 때릴 건데 나는 이걸 어떻게 때리지? 맞고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귀만 물어뜯지 않으면 돼요. 아 그래요? 부장님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때려야 우리가 공격 잘 들어간 어퍼컷일지 종목 선정까지 분석까지 좀 부탁을 좋아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고요.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일주일 이제 언젠가부터 개편을 했잖아요. 네.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초반과 달리 이렇게 종목 상담을 드리는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더 귀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설문 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이게 좀 어렵다. 방법 2번. 저희 작가님 이게 이메일 주소예요. 맞아요. 네,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짧게
작게 보내주셔서 저희 작가님이 귀신같이 그러니까 멋지게 맨몸으로 네. 와도 옷을 예쁘게 입혀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받고 싶은 종목,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정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되도록 뭐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죠. 네. 근데 저희 잠깐 예고해드리면 내일 또 저희 부동산 상담 해드릴 예정이니까 맞아요. 요 주소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바로 상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인 코칭 오늘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닉네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소피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피아, 오늘의 고민, 저에게 주식을 알려준 남자친구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없어요,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없어요. 일단 이 사연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아요. 네. 여러분들 라디오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정이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아니 그냥 있었는데 없어요. 제가 주식의 주자도 모를 때 만나서 그 사람은 저에게 주식의 개념, 방식, 종목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 당시 투자 후에 두고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헤어져 버렸어요. 남자친구가 좋아 보인다고 했던 종목에 들어갔었는데 빼라고 할 때 빼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은요,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실리콘2 세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 반도체주 잘 나갈 때 HBM 보고 되겠다 싶어서 투자했고요.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 이거 밝을 것 같아요. 투자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실리콘2입니다. 화장품 중간 유통사로 알고 있는데 미국 중심 수출 확대 이슈도 있고 화장품 인기는 어머나 저도 여자라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매수한 거긴 하지만 처음 종목을 골라주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수익률은 엉망이고요. 마음대로 지금 빼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빌미로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연락을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친구들이 말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허락을 안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 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전략 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남친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피아님 일단 사연 너무 감사드려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부장님 일단 점수 말고 저는 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다시 지금 연락해보는 게 빨라요? 새벽 1시에 잔이? 그건 아니. 뭐 세상의 반이 여자고요.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야, 그치 뭐. 야, 좋아. 공부합시다. 아니 네, 언니 입장에서 20대 여성이라고 하시니까 네. 20대 초반인데 언니인가? 그런가? 내가 언니라 불러. 고마워요. 네, 근데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말아요? 연락하지 말고 주식은 잘 해보면 되죠. 잘 해보면 되지. 우리 방송 보면 잘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잘 해보면 되죠.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식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험담인가? 아니 근데 이건 원래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안 하는 게 그렇죠? 낫나? 안 하는 게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자,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실리콘2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하이닉스 빼고는 수익률이 좀 손실률이 많이 크거든요. 요거 상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포트 점수만 좀 매겨볼까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수익률만 봤을 때는 한 7점 이하로밖에는 평가를 못 그래요? 봐요. 7점 이하. 그런데 저게 이제 다 오늘 만약에 샀다라는 개념이라면 네. 저는 9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샀다면 9점인데 네. 지금 보유 기간이 한 7, 8개월 정도 되시거든요.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7점 이하를 주고 싶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한 종목씩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새벽 1시에 잔이라는 문자 여러분들이 네. 팔까? 지금 팔까? 이렇게 연락해서? 진짜 여러분. 황당할까 그 또 전 남친은? 네, 고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실리콘2 질문 주셨는데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올라가 주고 있는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 상승한 게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올라가는 올랐죠. 거는. 네. 그런데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이야기를 저희가 월요일부터 좀 드렸었는데 HBM 중국 수출길이 막혔거든요. 이게 하이닉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향 HBM의 SK 하이닉스 비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만 보면 이제 D램의 이제 매출 구성 비중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20%에서 25%였다가 이제는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4분기 실적인데 한 8조 초반대로 다 어닝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실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의 상반기거든요. 내년 1분기 실적인데 요거는 비수기잖아요. 전체적인 레거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비수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쇼크로 보시는 하우스가 생겼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시장은 다 어그리를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제가 볼 때 실적이 공개가 되었으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1분기까지는 비수기, 뭐 수요 둔화 뭐 이런 거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네. 오늘은 또 제법 올라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원, 뭐 17만 원대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제가 양봉을 크게 보고 싶은가 봐요. 아우, 빨간색 아주 기분 좋게 예. 크게 나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3중 바닥을 이제 네. 탄탄히 공고히 하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20만 원 초반대의 매물벽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한 이맘때는 적어도 가격대는 전고점 탈환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실적 앞에 장사 없는 게 전 반도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2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되고 재고의 정상화를 본다라면 제가 특히 레거시 업체, 반도체 업체들은 제가 볼 때 한 평균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내년 2분기는 언제입니까? 6월이에요, 6월. 그러면 서서히 지금서부터는 반등의 태동을 좀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이 두 마리가 내년에 조심스런 주도주에 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부장 문의가 좀 많은데요. SK 하이닉스 밸류단에서 특히 TC 본더에 대한 얘기들 많은데 그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려면 한 2년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장비주단에서 그 관련된 장비들 주가가 막 들썩들썩 걸리고 있는데 아마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지금 12단 또 16단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의 원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보면은 점점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는 재무적인 반영이 내년 한 3분기에 아마 가시화될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반도체 줍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2025년에 주도주는 반도체와 소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부장의 단점은 있어요. 왜? AI 섹터에 대해서 한국의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직접적 수혜는 없으니까. 간접적 수혜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내년 봄에 공정 전환의 가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 한 20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한 40K, 50K 정도 계속 증설 스케줄링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이 소부장들도 이런 이 벤더들의 회사들은 아마 2분기서부터는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우리나라 증권사 아까도 애널리스트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치가 무려 15조 차이 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레거시 가격 추정이 어렵긴 한데 아마 1분기 저점 찍고 아마 서서히 2분기 돈을 반등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우리 소피아님 매수가가
주가가 17만 원이거든요. 네. 최근에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큰 폭으로 또 상승하고 있어서 오늘로 또 수익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수익으로 오늘로 돌아선 상황이니까 또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봤는데 네. HBM이 하이닉스를 지금까지 이제 먹여 살려 끌어올렸다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두고도 긍정적 전망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뭐 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까? 그 얘기들도 계속 최근에 뉴스 플로우들 보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기술력의 뭐 격차들은 지금 한 6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 좀 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등, 3등 주자들과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 컨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아마 당장의 실적으로 아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소개 정도는 아마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실적으로 가미되는 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2년 그 이후로 아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세대 기대해 볼 만한 먹거리가 있다는 게. 그럼요. 네. 예.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가 네. 한화솔루션인데 모르겠어. 이게 별명이 있다는 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화나솔루션이라고 아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화가 나. 이렇게. 네, 최근에 이제 적자 전환을 네.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석유화 전망 자체가 좀 어둡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네. 어떻게 좀 태양처럼 밝은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힘든 길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솔루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발 마사지를 권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발 마사지 그래서 이게 마사지 마사지 받으려면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황토 밭도 있고 또 앞에 좀만 가면 자갈밭이 있어요. 맨발 걷기. 네, 그걸 걸어요. 너무 아파. 그런데 지금 하나 솔루션은 화도 나지만 아파요. 지금. 아파. 근데 있잖아요. 조금만 걸면 이제 황토길이 나와요. 그래서 진흙 머드팩 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좀 보여요. 그래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 아시겠게 폴리실리콘의 가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올라가면 태양광이 업황이 되게 좋을 거라고 보시는데 얘네들은 악재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부담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솔루션이 그동안 잘했던 것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은 미국 사업부의 세팅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듈에 관련돼서는 거의 미국의 태양광 사업 모듈 사업은 하나솔루션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동남아산 그런 제품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반등하려면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이 종목들 하나씩 얘기할 때 최대한 고객향 워딩 알기 쉽게 좀 설명하고자 싶은 네네. 그 니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단순화시키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2기는 관세에 관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엄격하게도 태양광에 대해서 손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되거나 아니면 IRA 법안이 폐지가 되면 오히려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업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내년 가을에는 이 수직화 계열의 세팅이 다 끝나요. 인고까지 만들고 셀까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외부 업체들이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는 그 틈을 딱 막아버리고 하나솔루션의 그 열매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적자가 계속 이번에 2분기까지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약간 컨센을 보니까 올 4분기서부터는 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흐름들 그다음에 일부 안 좋은 것들 매각하는 것에 대한 현금 유입 부분들도 있어서 재무적인 건전성도 좀 확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 하나솔루션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어저께 올라왔던 거는 국내 이 계엄령이라는 이 워딩 때문에 이 민주당의 사실은 약간 수혜 섹터로 거론됐던 것은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색의 변화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변동. 오늘은
조정이네요. 그런데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현상은 극도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만약에 어느 정도 멈칫하게 되고 기관들도 어제 연기금이 좀 들어왔네요. 투신도 좀 들어왔네요. 이런 기관 수급이 조금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가격 하방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마 태양광은 저희가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섹터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얘기들도 서서히 나오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레포트들도 보셨겠지만 뭐 본격적인 매수에 대한 그 시그널은 아까 얘기했던 그 IRA 법안에 관련된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태양광 얘기 나온 김에 신재생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IRA 법안에 대한 폐지든 축소든 언제 다 오픈이 될까요? 계산기 두들기면 오바마 때도 그랬고 쭉 한번 이런 관련된 세제 관련돼서 한 5개월 정도 6개월 걸려요. 그럼 내년 5월 정도에는 확인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은 언제예요? 하반기에 할 거예요.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사재기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좀 마지막 세금 막채를 좀 타자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2분기부터 1월 정도나 2월 정도부터는 2차 전지도 제가 오늘 반도체를 그냥 침 튀기듯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아마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내년에 출연하는 건가? 어쨌든 1, 2월에 이쪽에서도 아마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세게 침을 튀길 때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오늘 2차 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했었는데 그래요. 기다려보죠, 저희도. 네. 하나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사실 근데 주봉 월봉 차트를 보면 좀 속상하다. 이런 차트 좀 속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피아 님이 8개월 전에 매수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도 어떻게 보면 빠질 만큼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나? 뭐 이런 때 사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내리막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요것도 만약에 지금이 매수 시점이었다면 점수를 더 주셨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경기도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또 PVC 관련된 내용들도 사업부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는 건설 쪽과 경기와 또 밀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설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날 필요 정도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실리콘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리콘2 우리 추른양님도 실리콘2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K뷰티 뭐 화장품 실리콘2 밀접한 종목입니다. K뷰티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지만 이 실리콘2 주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35,000원대 매수하셔서 27,000원대까지 와 있거든요. 이 전략 세우기가 어떨까? 근데 이 실리콘2가 보면 지금 7개월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팔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냥 갖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거 더 속상할 것 같아요. 믿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장품에 대한 섹터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 뭘 살까? 사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럼 만약에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거거든요. 화장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출이죠. 수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수출 잘 돼, 이거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은 어때? 다른 나라 어디?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들, 뭐 동남아시아. 요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 일단 미국 성장은 실리콘2도 괜찮죠. 근데 나머지 뭐 미국 수출 관련된 종목들도 뭐 약간 격차는 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스탠스는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중국은 속상하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아직은 턴어라운드는 약간 좀 오리무중합니다. 하지만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점점 우상향하는 거는 맞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발로 따지면 나이키를 살까? 아디다스를 살까?
아니면 좀 온이 좀 뜬다던데 아니면 좀 MZ스럽게 아식스를 살까? 그냥 나는 중후한 이제 중년이니까 편한 스케쳐스 사. 네. 뭐 살지? 막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막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거 살까 이거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디 브랜드 유통을 잘하는 물류까지 잘하는 550개 이상의 인디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자 한번 팔아보세요.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실리콘투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의 전망을 쭉 한번 보세요. 섹터. 실리콘투를 좋게 보시는 분이 꽤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안 보다가. 왜 3분기에 꼬꾸라졌습니까, 주가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시장이, 한국 시장이 금융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식적인 증권회사의 어떤 자문사나 어쨌든 헤지펀드나 이런 정식적인 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스트릿 애널리스트가 있다니까요. 지금 4분기에 지금 실리콘투의 공식적인 어닝에 대한 컨센은 380억이에요, 4분기가. 왜냐면 3분기에 시장에서 컨센은 얼마예요? 450억 이상에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성적표를 까니까 애게게 이렇게 해서 실망 매물이 막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송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지금 거의 보면 실리콘투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서 들어오냐면 이번 주에 사모펀드 우리 형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모펀드 형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 냄새 기가 막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최고로 보고 있는 그 조직이 사모펀드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분간은 여러분 사모펀드 수급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 후반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트릿 애널리스트들의 컨센, 시장의 투자자들의 컨센이 도대체 어디 형성되는지는 한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4분기가 또 성수기예요. 여러 가지 쇼핑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애드업을 하자면 4분기는 그래도 실망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고개 끄덕거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뷰티에 대한 시장에서 높은 전망세는 계속 실리콘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사는사님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내 종목처럼 듣게 된다고 해주시네요. 너무 이런 따스한 그런 어떤 채팅이 그래도 몇 개씩 방송 때마다 올라와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시장에 그 소위 말해서 오케이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그 가슴 한켠에는 무거운 거는 정말 저는 솔직히 이번 주에 정말 창피했거든요. 왜요?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적인 이게 주식시장도 정말 올해 너무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월 초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주식 진짜 진절머리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머리가 아픈 한데 어쨌든 이럴수록 본질에 훼손되지 않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차원이고요. 어쨌든 기업들이 그냥 단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충분히 어쨌든 어닝에 대한 흐름들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서 좋아진 것들 위주로 종목 상담 들어올 때 그냥 최대한 솔직하고 최대한 단순하고 최대한 쉽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높을 뿐입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무섭잖아. 처음에 형님 봤을 때 벌벌 떨었는데 저기 부장님 네네. 개인적으로 저 부장님은 예전에 저기 연애 시절에 이렇게 종목도 알려주고 그러셨습니까? 소피아님 사례처럼? 그쵸. 진짜요? 얘기했죠. 많이 다 수익도 나고? 수익도 난 경우도 있지만
없어지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없어진. 아유. 그때 더 공격적이었나 보다. 네. 부장님. 부장님 저희 실시간으로 들어온 거 있는데 네. 솔브레인 홀딩스 이야기를 좀 물어보셨거든요. 네.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일단은 것 같고. 평단가 이런 느낌보다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참고로 그 없어진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가 아니고요. 사명이 변경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이게 사실은 전해핵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2차 전지의 소재단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소재단이기 때문에 전해핵 관련돼서도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를 한껏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가능성, 올라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에 대해서 한 대 더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고점이었던 게 사실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가의 태동은 아니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원래 시장의 원래 대장이었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부터 시작해서 솔브레인 홀딩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커플링 현상은 나올 수 있는 게 특히 이쪽이에요. 여기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 대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닝에 대한 모멘텀은 1분기까지 없다. 하지만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2차 전지 형님들이 살아나는 시점을 저는 내년 1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과 맞물려서 오히려 역발상 전략도 필요한 영역이 솔브레인 홀딩스 전해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특징주 몇 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 지금 1%대, SK하이닉스는 뭐 3.5%, 3.6% 이상까지도 지금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루닛이 7%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가 좀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도 좀 약해요. 네. 현대차, 뭐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그렇고요. 오늘 NC소프트가 좀 크게 하락합니다. 13%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아까 네. 카카오도 6%대 하락했는데 카카오 관련주, 카카오 그룹주도 카카오페이도 10%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지금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방금 카카오, NC소프트. 그러니까 네. NC소프트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그러니까 윤 정권 때 이렇게 이런 정권 때에 억눌렸던 네. 기업들의 이런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들 평가할 때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게임주는 내년에 좀 기대감이 있는 좀 섹터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오늘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망 매물이 있다는 거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점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요거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6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거는 낙폭과대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흐름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전력 쪽은 좋습니다. 전력. 계속 지금 점점 이제 12월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게 12월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12월부터 내년 1, 2월까지는 배당주 투자하는 거 별로 실적에 그러니까 성적표에 좋지는 않았을 거 경험하셨을걸요. 그래서 배당 성향, 배당 서프라이즈 되는 기업들 요런 쪽이 오히려 실적이 주가적인 측면이 좋기 때문에 그걸 배당주 단순하게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 주는구나 바로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접근하시면 좀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주는 제가 볼 때는 기회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숨고르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도 그런 논조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나 지금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 지금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에서 먹거리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도체. 오늘 뭐 끝까지. 거의 수미상관이 반도체로 반도체.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나는 느낌입니다. 네. 아우 어떻게 또 일주일 기다리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아까 공정의 전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정의 전환에 말씀드리는 공정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 AI, HBM에 연관되는 공정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오테크닉스도 해당될 수 있고 소부장에서는 뭐 테크윙,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그다음에 낙폭과대, 리노공업 요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요. 제가 입이 간질간질거려가지고 종목 얘기하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막판에 종목 얘기하고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기승전 종목이니까요. 여기까지. 일주일 잘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박재현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부동산 얘기 스페셜 데이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이유를 이제 전면에 댔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내년도 부동산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고 전략 한번 세워보실 때 궁금한 점이 있다. 오늘도 좋고요. 뭐 내일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이 궁금증 남겨주세요. 저희 아까 사연 저희 링크 보면 맞아요. 바로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나 지금 전셋집 이사해야 되는데 월세밖에 매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런 고민도 맞아요. 괜찮으니까 좋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시죠. 링크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아까 이메일 주소 네. 말했잖아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